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릉도원이라고 하시죠. 무릉도원. 한자문명권에서는 이제 무릉도원 하면은 이상향을 얘기를 하죠. 이상향. 근데 이 동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무릉도원을 얘기를 하듯이 또 서양에서는 플라톤도 그런 이상 국가를 고민했고 또 모어도 유토피아를 고민했고 또 마르크스도 공산주의 그런 뭔가를 제시를 한단 말이죠. 제시의 방법은 소박한 염원이라든지 문제인식을 담은 제시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째깍째깍 맞춰가면서 톱니바퀴 맞춰가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시를 해도 그 제시한 바대로 현실에서 참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죠? 오늘은 그래서 무릉도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그 아파트 앞인데 여기가 어디지?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까? 평소에 걷던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느라고 이상향을 찾아서 무릉도원은 이제 중국의 그 도연명액이라고 하는 시인이 한 4세기쯤에 그 진나라 혼란기 이제 위쪽에는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 북방 민족들 유목 민족들이 내려와서 왕조를 세우고 이제 거의 중국화된 방식의 그런 왕조를 세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너무 깜깜하다. 지금 새벽 한 3시 정도, 평소에는 이 시간에 저 반대쪽으로 나갈 땐 찻길이 있어서 이렇게 깜깜하지 않은데 이상향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원래 동양적인 이상향은 뭐냐면은 찾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남모를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군가 이상향의 맛을 보고 나온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이상향 일단 들어갔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사는 거야. 찾기도 어렵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운 거리를 헤매야 되고 찾은 다음엔 일단 거기서 못 나온다기보다 안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은 거기는 풍족하거든. 무릉도원 역시 이제 그런 이미지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동안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인가? 5년 이상 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투병하기 전에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한동안 정확히 시대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조선 정도, 어쨌든 조금 옛날을 배경으로 한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얘기들이 펼쳐지는 영화들이 한동안 나와서 흥행 돌풍을 이렇게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에 보면은 무릉도원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가면은 제가 평소에 가던 데는 무릉도원이 아니지. 평소에 저 반대쪽은 현실에 맨날 똑같은 길이지만 여기도 뭐 똑같은 신호등이나 이렇게 다시 보이네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딱 연결된 고리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이상향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죠. 무릉도원 같은 곳으로. 그러니까 동양적인 무릉도원의 그 이미지는 늘 어떤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가끔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걸 알려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양적으로 이상국가를 제시했던 플라톤이나 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또 마르크스의 어,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제깍제깍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양의 무릉도원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 양자는 다 어, 설명 방식, 현실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대안을 추구하는 방식이나 현실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또 제시하는 것이고 이 방식이 그들 문화권의 나름의 그 논리적인 방식으로 제시를 하느냐 아니면은 한참 문명권 그 나름의 문학적인 방식으로 제시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또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무릉도원이 얘기 그러니까 무릉도원이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되고 또 그려지고 가보고자 하고 할 때는 언제일까요? 처음 나왔던 게 언제라고 그랬죠? 진나라 때죠. 진나라 때면은 중원이 혼란스럽고 남쪽으로 양쯔강, 장창강, 양자강 같은 말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한족들이 내려왔던 때란 말이죠.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때예요. 그래서 왜 내려왔을까? 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특히 후기가 그런데 특히 후기에 이제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이후에는 정말 그 민중들이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란 말이죠. 후기에 왜 그렇게 그려졌을까? 바로 딴 거 없어요. 뜯겨서 지배층에게 뜯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민중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 있는 또 뭐 양반이랄까? 그런 식자들에게도 그것이 이게 참 큰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늘 있었던 것이고 그게 문제 인식이라는 거죠. 문제를 그런 부조리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무릉도원은 천국, 천당 이런 거랑 달라요. 노동하는 곳이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양에서 이상국가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공산주의도 다 노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표현만 서구적인 어법으로 표현하느냐, 서구적 문법, 아니면 동양적 문법으로 표현하느냐 차이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려지는 것도 현실이랑 굉장히 동떨어진 걸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서양에 해당되는 각각의 것들도 전 채널에서 굉장히 여러 번 보긴 했는데 뭐 여러 번이라기보다 자세히 한 두세 번씩은 다 다룬 거긴 한데 그들도 그 당대에 굉장히 현실에 기반한 그래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들도 이를테면은 그리스의 그 정치적 혼란기 중후 정치로 인한 그때 오히려 엘리트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유토피아 그 시기에도 사실상 생산력, 풍요, 노동 그리고 휴식, 놀이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초점이 왜 이렇게 흐리지 갑자기? 어.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당대의 집약된 모순 이제 산업혁명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현실감 있는 대안들을
내놓는다고 내놓은 거거든요. 무릉도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영화에서 나왔던 부분, 그렇건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무릉도원에 가까운 것들이 다 조선 후기의 민간의 얘기 속에, 여러 문학 속에 무릉도원으로 그려지는 방식이거든요. 딱 하나만 빠진 거죠. 뭐지? 삥 뜯어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잘못된 권력, 못된 권력. 그래서 결국 그려낸 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놀고 먹고 하는 천국이나 천당이 아니라, 종교적인 곳이 아니라, 아직 뭐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노동을 하고 향촌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다만 계급도, 또 뭐랄까, 괴롭힘이나 삥뜯김도 없는 그런 향촌 사회, 그런 걸 꿈꾼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동양의 기본적인 그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릉도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무릉도원 하면은 이상향치고는 서구적인 개념에 비해서 굉장히 막연한 것 같고, 하지만 문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잘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만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때 여건상 힘들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현대에도 그런 실천을 하는 데는 실천을 굉장히 중시한 철학인 그 마르크스주의에서도 결국은 실패를 한 셈이거든요. 간단히 그래서 동양의 이상향 무릉도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